네, 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 이제 구독자층에 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플레이 투자자분들이 현재 뭐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에 제대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격적인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좀 클레이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클레이를 존버하고 계신데 이제 클레이 존버의 결과가 과연 우리가 K 이더리움이 가능해질 것인가 이러한 것으로 좀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질문 및 이제 정보 공유는 이제 영상 더보기란을 나중에 참고하시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제가 영상에 올린 내용에 관해서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에 대한 것들은 뭐 유튜브 댓글도 이제 뭐 답변을 드리지만 유튜브 댓글보다는 여기 이제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다음에 질문 및 정보 공유 단톡방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가 뭐 연말, 그리고 작년 연말, 그리고 연초 이렇게 좀 둘러봤을 때,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몇 개를 이제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몇 개를 뽑아본 게, 올해도 이제 지속이 될 거다라는 좀 관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클레이튼하고 과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뭐 디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NF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BDC, 그 다음에 특근법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올해 이제 1월 달도 벌써 끝나가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존버를 하게 되시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클레이의 가격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하시고자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디파이 관련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디파이라고 하면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면 결국 탈중앙화된 이제 금융 서비스 이거를 이제 통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통칭하게 되는 말인데 그러면 이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이 좀 핫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사실 전부 다 그게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이더리움 기반에 이런 디파이 서비스들이 나와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방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제 클레이는 항상 이더리움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더리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플랫폼 개념이잖아요. 이더리움 위에서 이더리움 자체의 가치도 물론 있지만 이 이더리움 위에서 다른 이제 D앱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위에서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실제 좀 뭐 시장에서 히트를 치다 보니까 그 본체인 이더리움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즉 뭐 아이폰이 iOS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근데 그 iOS라는 시스템 위에 다른 여러 가지 iOS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나오니까 뭐 아이폰 인기를 끌 수 있었고 그런 자체 이런 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것도 그렇게 이제 결국 그 킬러 컨텐츠 D앱이 가지고 있는 킬러 컨텐츠가 뭔지 이런 게 좀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그 킬러 컨텐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그 인기를 끈 게 결국 디파이는 좀 여러 가지 말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가장 뭐 기본적인 디파이 서비스가 이제 스테이킹이 되겠죠. 스테이킹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코인을 예치를 해두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밸리데이터 역할 뭔 말이냐면 이러한 블록 노드 생성에 이제 참여시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주는 뭐 클레이로 치면 클레이 스테이션이 대표적인 거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물론 이더리움도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2.0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POS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킹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좀 작년에 결국 그 히트를 쳤던 게 이제 뭐 수압 시스템이죠. 수압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 시스템 개념으로 덱스라고도 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즉 사람들한테 이제 리퀴디티를 공급받고 유동성을 공급을 시켜서 코인들을 자산을 여기다 예치를 시키는 거죠. 여기다 예치를 시키면 그것들로 이제 하나의 자산의 풀을 만들고
그 풀들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대신에 이 풀에 그 코인을 공급한 사람들에게는 일정 부분 또 거버넌스 코인들을 줘서 이렇게 이제 그 유인하게 되는 뭐 이러한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더리움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죠. 그 이더리움에서 시작됐던 게 이제 유니스왑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을 거고, 그 유니스왑을 따라가지고 또 아류가 나온 게 이더리움 기반의 뭐 스시 스왑 뭐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스시 스왑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지금 API가 한 45% 수준, 뭐 49% 수준 이 정도인데도 지금 전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된 그 놈들 중에서는 얘가 이제 2등 정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뺏긴 게 이제 클레이 스왑, 뭐 오디스사에서 만든 거죠. 클레이 스왑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실제 이제 워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런 디파이 서비스에서도 우리가 뭐 스테이킹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 서비스도 있고, 뭐 스왑 서비스도 있고, 결국에는 이더리움에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뺏겨올 수 있느냐. 가져오는 이제 도용을 하는 거죠. 이게 도용이라기보다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클레이에 가지는 뭐 위상, 그 다음에 클레이가 앞으로 나아갈 길, 뭐 이런 것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디파이 서비스들이 조금 다른데, 이더리움에서의 좀 히트치고 있는 좀 최신 상품하고 좀 대비해서 조금 느린 거는, 앞에서 뭐 좀 우리가 봤던 이제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도, 클레이 스왑도 이제 각각 요소들은 다 갖췄죠. 이제 리퀴드 유동성 풀, 그 다음에 또 이제 거버넌스 코인. 근데 하지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거버넌스 코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KSP가 있는 이 거버넌스 코인이고 VKSP 시스템이 좀 빨리 워킹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워킹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거버넌스 코인 자체만으로 조금 위상이 좀 약한 거가 있을 거고, 또한 한 가지 또 이슈가 있는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유동성 페어 수가 적다. 즉 이제 타 플랫폼에서의 이런 페어를 좀 필연적으로 땡겨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은 자체 그냥 플랫폼 내에서 자기들 이더리움 위에 있는 토큰만 가지고도 워낙 이제 시총이 큰 게 많으니까 이게 사실 유동성이 공급될 게 많다고요. 그 중에 뭐 비트를 뭐 랩트 BTC로 땡겨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타 플랫폼,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이런 네트워크 있는 것들을 좀 땡겨와야 하는 게 필연적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조금 하는 건 어떤지 뭐 이런 좀 생각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디파이 서비스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거는 결국 클레이 스왑 쪽에 이 VKSP 시스템이 언제 좀 런칭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성공을 거두어서 실제 이러한 지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로 조금 넘어가면 N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은 많았어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게 우리가 클립이 나왔잖아요. 클립이 나왔고, 클립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기반의 이제 지갑이었죠. 지갑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 지갑 위에 뭐 NFT라는 이제 개념은 제일 먼저 작년부터 계속 도입을 했었어요. 도입을 해가지고 뭐 여기 처음에 가입을 하면 뭐 이거 카드를 줘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뭐 이거 됩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위에 뭐 곧 나올 것 같았던 클립포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출시가 안 돼요. 원래 이게 이제 언론 정보로는 10월 달에 출시된다고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도 만들고 했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사이트를 가보면 원래 요 클립 포카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com을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되거든요. 근데 접속도 지금 안 돼요. 접속도 안 되고 조금 이제 뭐 기다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연기가 되고 있는 그 관점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아쉬워요. 아쉽다고 하는 게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이러한 서비스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이러한 예술품 거래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더리움 기반의 지금 뭐 슈퍼레어라는 서비스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그 디지털화된 자산들을 NFT화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면 뭐 최종 리스트 가격이 얼마니 뭐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은 사람들이 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아까 좀 그 앞에 이제 미술품에 좀 특화가 되었다 하면 여기 이제 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NFT화 플러스 또 이제 뭐 일드 마이닝 개념, 그러니까 이자 개념을 또 지급해주는 새로운 또 거버넌스 코인을 지급해주는 뭐 이러한 시스템도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결국 이제 뺏길 거는 조금 많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하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 지금 메이커스타라는 페이지인데요. 요게 그 클리포카가 나중에 여기에 이제 그 연계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연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메이커스타라는 이 사이트는 이제 신인 뭐라고 하지? 신인 아이돌들, K-팝을 이끌어갈 신인 아이돌들을 소개하는 플랫폼인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펀딩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기획사들이 돈을 모아야 기획사들이 투자 개념으로 돈을 모았다면, 이제는 이런 데뷔도 하지 않은 신인들을, 이렇게, 뭐, 비주얼이나 아니면 이런 컨셉들만 좀 보고, 이것들을 이제 시키는 거죠. 돈을 모으는 거죠. 이런 증서들을 팔면서. 컨셉은 좋다고 생각해요. 컨셉은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야구 카드 모으듯이 스타들의 이러한 예비 스타들의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뭐 디지털 카드라고 하지만 별거 없단 말이에요. 별거 없는데 그거를 이제 클립에 바로 우리가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제2의 BTS가 됐다. 뭐 이렇게 되면 그 가격이 이제 워낙 또 상승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정의 수량만 이렇게 발급을 할 테니까 당연히 뭐 그런 컨셉에서는 좋게 기대를 하고 있으나 얘 같은 경우에도 좀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이 테사라고 하는 이런 외부 플랫폼에서 이제 클레이튼 기반으로 얹어가지고 미술품의 거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연동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구매나 이런 데 가면 이러한 미술품을 올려놓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 포션을 일부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을 시키는 거죠. 미술품에 대한 토커나이제이션을 시키는 거고, 뭐 이러한 시스템도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가장 좀 메인이 될 수도 있고, 좀 그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연되고 있다. 라는 건데, 그게 올해 얼마나 좀 잘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BDC도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CBD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이 나왔죠. 해외 같은 경우는 방향성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도 이제 올해 그 시범 사업은 시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이게 얘기인데, 한국은행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중국형하고, 이제 미국형으로 좀 나뉠 것 같아요. 미국형으로 나뉠 것 같은데, 이게 최근 1월 달에 이제 1월 초에 발표를 했죠. 1월 초에 어느 정도 방향을 밝혔는데, 중국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새로운 그냥 중앙이 우리가 노드가 된다. 중앙에서 노드를 잡아가지고, 얘들 자체가 노드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이러한 검증 체계를 갖추면서, 이렇게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하게 운영을 할 예정이다라는 개념으로 되고 있는데 그거 중에 이제 이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USDT라든가 USDC 서클사에서 만든 USDC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일 텐데 이것들을 이제 연방은행에서 수탁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패킹되는 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USDT라든지 USDC라는 거를 발행을 시키려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을 맡겼다고 해요. 누구한테? 그냥 민간 회사한테 맡기면 이 민간 회사들이 아까 뭐 USDT 같은 경우는 뭐 비트파이닉스 그쪽 이제 업체고 그 다음에 USDC 같은 경우는 서클사 뭐 이런 쪽인데 그쪽에서 내가 1달러를 받으면 그 다음에 1달러치의 가치를 가진 코인을 발행을 해줬다고. 그래서 1USDT를 주거나 이제 USDC를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게 가능해지냐고 하면 이게 민간 회사가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민간 회사가 받는다는 게 그 연방은행이 보장을 해주는 거죠. 연방은행에서 얘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돈을 받았다는 거를 이제 보증이 되니까 실제 그 시장 자체가 좀 더 이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회사가 그냥 자기들 은행 계좌로 하다 보니까 뭐 USDT 같은 경우도 이게 감사 문제도 있었고 그 투명하니 안 하니 이런 감사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DT나 뭐 USDC를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이더나 아니면 뭐 USDC 같은 것도 스텔라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코인들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갔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좀 시스템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형으로 가느냐 미국형으로 가느냐가 조금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그 뭐 달러가 아니라 원화에 팩식되는 뭐 KRT라고 했네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이런 형식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어떠한 플랫폼 위에서 움직이느냐가 사실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중국형으로 간다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형으로 가게 되면 아까 여기서 USDT랑 USDC를 쓰게 되는데 그 위에 이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 될 수가 있다 보니 그 이더리움에서 위에서 가장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뜬 것처럼 지금 한국은행이 시범 사업을 할 때 이런 노드 구성하고 노드 검증하는 역할을 예를 들어서 그 클레이튼이 맡게 된다. 클레이튼이 맡게 되면 이제 클레이튼 자체의 좀 그 위상이랄까 위상이나 가치가 또 한번 그 점프업 할 수 있는 그거는 분명하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국내 대표 코인들이라고 플랫폼형의 이런 코인들이라고 하면 실제 뭐 카카오톡이라는 우리 그 이런 국민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 좀 상당히 가능성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CBDC에 대한 이슈가 생길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조금 한국은행의 이러한 그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존버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특근법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 특근법 이슈가에 대해서는 한 번만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법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들 하기 좋은 말로 이러고 있잖아요. 첫 번째, 이게 시행이 되어야 이제 업비트에 상장이 할 거다. 상장이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는 완전 상관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이제 그런 거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하고, 과연 이 특근법이 뭔지,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는 또 세금 문제, 이건 좀 특근법하고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국내 규제들이 어떻게 이제 풀려야 이제 좀 존버력이 향상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특근법 자체를 제가 이건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면 특근법 하는데 다들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을 기점으로 좀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금융기관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런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뭐 이런 좀 무서운 말들을 금융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요구를 누구한테도 한다?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를 가지고 다루는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이런 거를 방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탈세나 이런 탈세, 그 다음에 뭐 이런 좀 뒷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잘 체크해라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을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신고와 어떠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 여기 뭐 첫 번째가 누가 지금 지금 앞에서 말했던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럼 내가 그 검토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내부 법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떠한 신고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뭐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실명 계좌를 이렇게 발행을 해줄 때 이게 거래소 이슈가 되겠죠. 거래소가 이슈가 될 때 어떤 뭐 기준으로 하면 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나 기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그거죠. 결국 클레이튼 자체가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업비트랑 사실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카카오 계열이고
뭐 정확하게는 이제 카카오 계열이 뭐 카카오가 투자한 뭐 두나무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식이지만 어차피 다 카카오 계열인데 이쪽에서 또 만든 암호화폐가 이제 클레이튼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야 니그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너희 거래소에 상장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가격을 찍이는 거 아니냐 이런 태클도 있고 막 이렇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카카오라는 곳이 이제 클레이튼 뭐 이런 블록체인 사업만 하는 곳이 아니고 워낙 지금 뭐 글로벌식으로 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기업 공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업 공개도 뭐 최소 4-5개를 지금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클레이를 업비트에 상장시켜가지고 이 클레이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자금이 공급되고 이런 것들을 노리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조금 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3월에 있을 이런 특검법 시행이 되고 나서야 어느 정도 뭐 이런 규칙이 명확해지면 지금 사실 이런 뭐 내가 거래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거래소 코인을 상장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법령으로 사실 정해진 게 정확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외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뭐 BSB 바이낸스 코인이 있죠. BNB죠. BNB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거래소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래소가 없는 것도 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무서운 거야. 법이 무섭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거래소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좀 뭔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이 아예 그냥 없는 거죠.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법이 없다 보니까 이건데 법이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이제 콧깰지 모르니까 이러한 관점들 때문에 조심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이제 실제 첫 번째 법이 3월 25일에 시행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점을 보시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뭐 거래소의 뭐 기존 기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떠한 사람들이 지금 법에 걸린다는 것, 그러니까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 영상에도 아까 말했던 더보기란에 뭐 이렇게 링크로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플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최초는 아니라고요. 최초는 아니고 결국 하나의 뭐 K가 코리아인지 김치인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이제 뭐 K 블록체인에 결국 뭐 K 이더리움 이 될 수 있느냐 마냐가 성공이냐 실패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즉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유명하죠. 이제 유명하다는 게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은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코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이제 이런 카카오톡 기반의 이런 클립 지갑이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요걸로 하는 이벤트들 때문에 한 번쯤은 옆에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가입도 돼 있을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뭐 어쨌든 그게 이제 일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건 맞아요.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고 가장 일상에 가깝게 있는 코인이 그러니까 클레이튼이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좀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또 사람들이 좀 돈이 된다고 하면 좀 달라들듯이 실제 뭐 충분히 이제 이더리움 급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2등, 3등 아류지만 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좀 뭔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다는 듯이 좀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클립의 가장 간단한 KSP 코인이 지금 그러니까 관리를 리스팅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규제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규제로 봐야 되는데 올해는 모쪼록 좀 이런 규제들이 좀 많이 완화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존버하고 계시는 클레이의 가격 상승 플러스 클레이튼의 이러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